이거 플러스 2 의미 이거 기억 이제 좀 이해하시나요? 이게 정말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이냐 수열이냐 의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 SAN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얘는 지금 수열 AN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등차 수열 AN 나와 있으면은 걔는 반드시 초항부터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수열의 합이라고 했을 때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앞에 등차라는 말이 써져 있으면요. 근데 얘는 지금 등차라는 용어가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등차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초항은 규칙에서 벗어나 있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뒤쪽에 상수항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수항의 의미는 초항이 얼마만큼 벗어나느냐를 따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초항 구하기라고 하는데요. A1 구하기. 지금 여기서 AN의 잠깐만. SN의 N은 1 대입 그리고 AN의 N은 1 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초항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일반항에다가 N은 1 넣어도 A1 나올 거고 SN에다가 1 넣어도 A1 나온다라고 했었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얘는 무조건 참이에요. 무조건 참. 쟤는 절대로 우리를 배신할 일이 없어요. SN에다가 N은 1 넣었을 때 초항이 나오는 거는 무조건 정답이라는 거야. 얘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SN에다가 N은 1 대입하게 되면은 초항이 6 나왔죠. 그러니까 실제로 6이란 말이에요. 초항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조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는 SN에다 넣었을 때 나와요. 근데 얘는 AN에다가 N은 1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얘는요. 여러분 그 기억납니까? 아래다 좀 쓸게요. AN은 SN-SM-1 이거 기억납니까? 저번에 했었는데 이 방법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SN에서 SM-1을 빼게 되면은 얘가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라는 거에서 얘가 3 곱하기 n-1의 제곱 플러스 n-1 플러스 2를 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뺐을 때 잠깐 너무 복잡해. 마이너스 6n 6n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6n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6n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n은 1 대입하면은 초항이 뭐 나옵니까? A1은 4가 나오죠. 그쵸? 그러면 A1은 n에다가 n은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초항은 뭐야? 걔는 등차 수열에서의 초항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규칙을 따랐었다라면은 얘였어요 라는 거는 AN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나와.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얘는 정확하지 않아. 지금 이 2번처럼 뒤에 상수항이 붙어 있어 버리면은 정확하지 않은 초항이 나와. 얘는 올바르지 못한 초항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이게 원래 규칙을 따랐었다라면 4가 나왔을 거야. 근데 그 4는 AN에다가 대입했을 때 나와. 근데 여기에서의 초항은 이 SN 얘 입장에서의 초항은 4가 아닌 거야. 6인 거지. 그래서 걔는 SN 부분합에다가 N은 1을 대입해야지 올바른 초항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좀 어렵죠 이거. 네. 그래서 몇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하고 2번의 차이점. 상수항이 있다와 상수항이 없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래서 1번은 얘는 등차 수열인 거예요. 상수항이 없거든요. 얘는 맞아요. 근데 2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닌 거예요. 왜?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럼 얘는 초항이 뭐야?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공차가 4입니다.
그래서 다 바로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서 AN을 구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쓰면 돼? 4N 마이너스 5라고 쓰면은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와? 얘는 공차는 2가 나와요. 근데 초항을 하게 되면은 SN에다가 1을 대입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을 대입하게 되니까 뭐가 나와? 3이 나와요. 얘가.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보고서 AN을 써버리면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2N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근데 그건 틀린 거라는 거야. 2N 플러스 1이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얘는 원래라면은 뭐였을까? 마이너스 1만큼 벗어나서 3이 된 거야. 그럼 원래라면 누구였어야 되는 거야? 원래라면 4였어야 되는 거야. 원래 등차 수열이 달랐으면 4였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만큼 벗어나서 지금 3이 되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일반항으로 보게 되면은 2n 초항이 4니까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돼요? 어떤 차이인지 이해되십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아래 11-2번 한 번만 더 해볼게. 얘는 지금 플러스 1이 지금 들어가 있어. 그쵸? 여기도 지금 수열 AN이라고 써져 있어. 그래서 얘는 지금 초항이 1만큼 벗어난 거야. 얘가. 자, 그러면 얘는 일단 공차 D는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초항은 SN에다가 1 대입한 거니까 뭐가 나와야 돼?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이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만큼 벗어나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그럼 원래라면 뭐였었던 거야? 마이너스 2였던 애가 1만큼 벗어나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반항 하게 되면은 4n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항.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보세요. 아주 영악합니다.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 출제자들이 쓰는 많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A1은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 그 친구 마이너스 1을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 A9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여기에다가 N은 9를 대입한 결과를 말하는 거야. N은 9를 대입한 거. 그럼 N은 9 대입하게 되면 얘는 4, 9, 36, 30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0이 돼서 답이 29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니? 웬만하면 학교 시험 문제든 수능 문제든 간에 전부 다 이 등차수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놓치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나중에. 됐습니까? 너무 돼요? 근데 이제 1-3번 조금 달라. 얘는 수열이라고 써져 있지만 상수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놓고서 그냥 풀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쉽죠. 됐습니까? 다음에 다음 등비 수열이네. 잠깐만. 등비수열, 등비중앙, 등비수열. 합까지는 좀 그렇고 그 전까지만 끊으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저번에 유형편 과제는 내가 거기 등차 수열 거기까지 줬죠? 오케이. 그래서 자, 오늘 등비수열에 대한 거 등비수열 합은 말고 등비수열만 하고 좀 끝내겠습니다. 얘는 노트에다 좀 정리를 할게. 등비수열. 자, 등차수열에서는 뭐가 같은 거였죠? 차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거리, 간격 이런 의미를 썼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스턴스의 D를 썼었어요. 그래서 공차 D라는 의미로 해서 썼었는데 등비수열에서는 뭐가 같으냐? 비율이 일정한 거예요.
얘는 비율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비율. 그럼 비율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 잘하잖아. 영어 잘하잖아요. 비율 영어로 뭐라 그래요? 레이트 써요. 레이트. RAT. 그렇죠? 그래서 레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비를 어리라는 기호로 표현을 해요. 비율이 얘가 일정합니다. 근데 그건요, 커지는 비율일 수도 있고요, 작아지는 비율일 수도 있어요. 얘가.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2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얘가 곱하기 2를 하니까 4로 변했어요. 그러면 또 늘어나는 비율을 일정하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8이 될 거고, 그러면 거기서 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1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했을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a n번째 항에다가 뭐를 곱하면 곱하기 어를 하게 되면은 다음 거가 나와요. a n 플러스 1. 그쵸? 그래서 a n 플러스 1은 앞에 거에다가 어를 곱한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등비수열의 의미인 거죠. 앞에 거에다가 얼 곱한 게 다음 거예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얘가 초항 A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써볼까? A1, A2, A3, A4 이렇게. 그래서 점점점점점 AN 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A1은 초항이니까 얘가 A예요. 근데 얘가 곱하기 얼만큼 됐어요. 곱하기 얼을 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의 얼의 1제곱이 되는 겁니다. A열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또 이제 곱하기 얼을 하니까 얘는 A의 얼의 제곱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2일 때 여기가 2였기 때문에 거기보다 하나가 적은 거가 1제곱이 된 거예요. 여기가 3이기 때문에 하나 적은 숫자 제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4기 때문에 A얼 세제곱이 됐을 거라는 거야. 그럼 n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A얼 n-1제곱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얘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변형되고 어려워지는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그냥 초항, 공비, 끝. 그래서 일반항도 표현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간단해요. 등차 수열에 비해서. 얘는 그냥 A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라고 보면은 다 풀려요. 됐습니까? 넘어갈까요? 네, 그럼 문제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개념편 다시. 얘는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한대요. 그걸 다 배운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파란색 글씨로 썼던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거에다가 공비어를 곱한 게 다음 겁니다. 라고 해서 나오고, 그리고 일반항은 이제 초항에다가 공비의 n만 쓸제곱을 하기 때문에 일반항이 나와요. 라는 게 나오죠. 아까 등비중항을 안 했네. 얘가. 그래서, 가운데에 AN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고, AN 플러스 2가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럼 얘는 곱해서 얼이 된 거고, 얘는 곱해서 얼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럼 얘는 A의 얼의 n-1제곱인 거고, 얘는 A의 얼의 n제곱인 거고, 얘는 A의 얼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가운데 이 친구를 제곱하고 싶어. A의 얼의 n제곱에 제곱을 한 거는 걔는 A 곱하기 얼의 n-1제곱에다가 A 곱하기 얼의 n 플러스 1제곱을 둘이 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양옆에 있는 거를 곱하면은 그게 가운데 있는 거를 제곱한 거랑 같다라는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는 양옆에 있는 거를 곱하고 이제 그거를 그거랑 이제 본인이 제곱한 걸 같아. 여기 우리 이렇게 볼까?
A, C, B가 있어. 가운데를 제곱한 거는 양옆을 곱한 거랑 같아. 그러면은 C는 루트 AB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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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AB. 자, A, X, B. 등차 수열이에요. 가운데 거를 2배 하면은 양옆에 있는 거를 합한 거랑 같아요. X는 2분의 A 플러스 B.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2분의 A 플러스 B, 루트 AB. 산술기하예요. 얘가. 그래서 얘가 뭐예요? 등차 중앙, 산술 평균. 얘가 뭐예요? 등비 중앙, 기하 평균이에요. 얘가.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기억나시죠? 절대부등식. 그래서 이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았잖아요. 그게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이름은 이거예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의 관계.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까지 있었어요. 근데 조화 수열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거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명칭, 정식 명칭은 원래는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이. 오케이. 좀 넘어가 보시고 문제를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등차수열에서요. 제5항, 제8항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원칙점을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A하고 D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등비중앙이죠. 그래서 A하고 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얘를. 그래서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제5항 A5 얘는 A 얼 4제곱인데 그게 마이너스 48. 자, 제8항 A8 얘는 A 얼 7제곱인데 그게 38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위의 식으로 아래 식을 나눠버리면은 얼 세제곱이 나오잖아요. 그쵸? 384 마이너스 48로 해가지고 나눴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군요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 여기다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와? 초항이 나오는 거야. 초항이 마이너스 3이군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A에는 뭐예요? A에는 A 곱하기 얼의 n-1제곱이잖아요. 근데 초항이 마이너스 3이래요.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2래요. 마이너스 2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A 열로 그냥 표현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제7항은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n은 7 대입하면은 A7 나오고 끝나는 거죠, 뭐. 얘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번은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 걔가 마이너스 3072입니다. 라고 하면은 n이 나오는 거죠. 얘는 뭐 등차 수열이랑 근데 거의 다를 바가 없어가지고 괜찮죠? 나만 괜찮니? 끄덕였어? 근데 이 부분 거의 안 나와. 그래서 시험이 잘 안 나와. 뒤에 그 등비수열이 한만 조금 나오고 등비수열 자체는 거의 안 나와. 이거 등차 수열을 내지. 그냥 바꾸면 되는 거. 이렇게 해보자. 자, 얘는 첫째 항이 5고요. 공비가 3이래요. 그러면 일반항부터 쓸 수 있겠네요. AN은 첫째 항 5에다가 공비 3에다가
n-1제곱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1만보다 커져야 된대요. 얘가 1만보다 커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 5로 해서 나눠주면은 3의 n-1제곱이 2000보다 큽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3의 거듭제곱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3의 6제곱, 3의 7제곱, 3의 8제곱 다 외우고 있죠. 그쵸? 그냥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 그래서 얘가 넣으면은 n-1이 7일 때부터 커진대요. 얘가. 그래서 n이 8 이상이라서 8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숫자 아닐 테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됐을까요? 다음에 넘어보자. 필수의 3번.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좀 봤었죠? 등차 수열 할 때. 그때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x0 만들었었죠. 이거 x5 만들면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x0가 3이고 x5가 729구나. 근데 이 부분이 다르죠. 이 x5는요. x0에다가 곱하기 얼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의 5제곱은 3으로 나눠주니까 243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이 등비 중앙. 얘는 가운데 거를 제곱하면은 양옆에 곱한 거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거를 제곱하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은 양옆에 있는 거를 곱한 거랑 똑같아요. 2x-1. 우리가 아는 2차 방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자, 아래 것도 볼게요. 얘네들 셋은 뭐를 이뤄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얘네들 셋은 뭐를 이뤄요? 얘는 등비 수열을 이뤄요. 근데 공비가 음수인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이해했습니까? 이런 문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한 문제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거 2배 하면 양옆에 더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2x는 y 플러스 3이다. 그리고 여기는요. 가운데 거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양옆에 있는 거 곱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때 공비가 음수니까 얼은 0보다 작아요. 됐습니까? 그럼 부호를 할 수 있는데 공비가 음수다 보니까 y는 마이너스 해야 되고 x는 플러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한 거니까 이렇게 풀마 반복돼야 되잖아요. 부호가. 그래서 x가 플러스예요. 얘가.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 2x를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해버리면 되겠네. 얘가 2y 플러스 8이랑 같아요. 그래서 y제곱에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그래서 y는 4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나요? 근데 y는 음수라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공비가 뭐겠어요?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얘는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래, 얘도 한번 해보자. 일단은 2차 방식 두 근 나왔으니까 힌트 얻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5라는 거 알 수 있고 알파 베타는 K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걔는 알파 베타입니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이제 곱셈공식 변형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걔는 4 알파 베타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25에다가 제곱을 한 거에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하게 되면은 걔가 지금 4 알파 베타가 나와요가 되는 거죠. 근데 알파 베타가 K라면서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K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4K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25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25의 제곱이라니. 25 제곱하면 뭐냐? 625야? 얘가? 625인데 인수분해가 되나? 얘 인수가 5의 거듭 제곱밖에 없잖아. 컴퓨터 마이너스. 여기 실수했다. 뭐가 이상했어. 여기서 내가 잘못했어요. 얘가 제곱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알파벳이에요. 이게 K. 그래서 잘못했어. 그래서 5K는 25의 제곱 이렇게 써서 했어. 그래서 이상했네. 미안해요. 그래서 125 이렇게. 괜찮을까요? 다음에 등비수열이 이루는 수 3차 방정식 세실근. 이거 오늘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뒤에 그렇죠? 이번엔 등비수열이네요.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세실근이라고 하면은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A랑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놓을 수도 있지만은 A-D, A 플러스 D 이렇게 세 개로 놓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한 쪽을 선택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등비수열에선 그런 거 없다.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 얘는 여기서 세식은 나오면은 무조건 얘는 A열 제곱 말고 없다. 얘는. 자,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요. 세실근의 합을 구하게 되면은 이차항 계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구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합해도 의미가 없죠. 그럼 얘는 뭘 쓰는 거야? 거꾸로 세근의 합이 아니라 세근의 곱을 쓰는 거야. 얘는. 그래서 세 개를 곱하게 되면은 뭐가 나올까라는 거죠. 세식은 곱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A 세제곱에 얼 세제곱이 나오는데 그게 뭐죠? 그게 K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이차항 계수부터 볼게요. A 더하기 A열 더하기 A열 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게 2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 중에서 두 개 골라가지고 하게 되면은 A 제곱 얼 더하기 A 제곱 얼 제곱 더하기 A 제곱 얼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나온 거예요? 1이 나온 거예요. 이게 3차 방정식 근각계수 이용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위에 있는 식에다가 뭐를 곱한 거랑 똑같아. A열을 곱한 거랑 똑같아. A열에 A 플러스 A열 플러스 A열 제곱이에요. 그래서 2A열이 1이구나. 그러면 A열이 2분의 1이구나. 그쵸? 그럼 얘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게 되면은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K가. 그래서 K는 8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그냥 근각계수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세식을 되고 등비수열 합. 얘는 스텝 막는 거 보세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프랙탈이라고 불러요.
물론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등비 수열 뭐 나중에 수열의 합 그래서 등비 뭐 급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이제 수학을 계속 배우다 보면은 같은 그림이지만은 조금 이제 다른 거를 구하게 되는 이 유형들이 이제 프랙탈. 그래서 커다란 그림 속에 똑같은 그림이 부분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인체의 구조랑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뭐 자연 속에서 눈송이 같은 거, 얼음 결정 같은 거를 확대해 보면은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인간의 DNA 형태도 그렇고, 그래서 프랙탈이 이제 실질적으로 과학의 현상이랑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과 쪽으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프랙탈을 가지고서 이제 탐구 보고서를 쓰는 그런 거를 하게끔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은. 그래서 얘는 지금 남아있는 넓이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9조각으로 쪼갰을 때 8조각만 남기고 나머지 하나는 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최초의 넓이를 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 0번을 시행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S0이라고 하겠어요.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 25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한 번을 시행을 했어. 한 번 시행하게 되니까 얘는 S0에다가 곱하기 뭐를 한 거야? 9분의 8을 한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두 번째 시행을 했으니까 S2. 얘는 S0에다가 9분의 8을 몇 번 한 거야? 두 번 제곱을 한 거야. 이렇게. 각각 남아있는 거에다가 9분의 8을 곱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10번째 시행을 하고 남은 거는 뭐야? 10번 시행했으니까 S10. 얘는 S0 곱하기 9분의 8에다가 몇 제곱? 10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를 지금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S0에다 25 넣으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도 계산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썼네요. 지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25 곱하기 9분의 8의 10제곱. 오케이. 여기까지만. 그래서 근데 너무 빨리 끝났는데? 그냥 더 해버릴까? 지금까지 하면은 과제가 몇 문제냐? 열아홉이야? 여기까지가 더 있으면. 여기 등비수열이 19. 이것만 해도 40이네. 개념편만 40문제. 거기 유형편 하게 되면은 그래도 6, 70 되겠네. 그래서 별로 안 되네. 6, 70문제 하루면 끝나지. 그렇지? 그래서 알겠어.